내 집 시세가 10억인데 그럼 매달 못해도 300만 원은 나오겠지? 은퇴를 앞두고 이런 희망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택연금 상담 창구에 앉는 순간 이 기대는 당혹감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거운 고민으로 바뀌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많은 분들이 겪는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냉정한 현실과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65세로 은퇴한 신정호 씨 가명. 수도권의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그의 유일한 노후 희망입니다. 그는 당연히 10억 원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계산될 것이라 믿고 주택금융공사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 10억이 아니라 KB 시세나 공사의 감정평가액이며, 이는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분석에 따르면 집값이 11억 원일 때 월 325만 원을 받을 수 있던 주택연금이 만약 8억 원으로 평가받으면 월 지급액은 236만 원으로 주저앉습니다. 신정호 씨는 내 집의 진짜 가치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첫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신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집값이 다시 오르면 어떡하죠? 그때 가서 해지하면 되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은 물론이고 여기에 이자와 심지어 초기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토해내야 합니다. 과거 5억대 아파트로 연금을 받던 한 70대 어르신은 5년 후 집값이 12억 원으로 뛰었지만 해지를 위해 약 1억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단순히 5년간 받은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입 당시 집값의 1.5%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가 더해지고 매달 받은 연금액과 이 초기 보증료 전체에 대해 그동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지 후 3년간은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신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택연금은 한번 올라타면 되돌릴 수 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모두 잠겨버리는 외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엔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박성진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안도했습니다. 꼼꼼한 성격이었던 그는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가입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 뿌듯한 마음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에 사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의 월 수령액이 박성진 씨보다 눈에 띄게 많았던 겁니다. 아니, 자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어떻게 월 받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제야 박성진 씨는 관련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땅을 쳤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나중에 팔기가 어렵다는, 즉 황금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연금액이 20%가량 적게 산정된다는 사실을요. 가입 불가라는 말보다 더 뼈아픈 차별 지급의 현실을 그는 모든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혼란과 절망이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집값과 실제 제도가 평가하는 집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집값은 무려 3개나 됩니다. 첫째, 내가 희망하는 시가. 둘째, 가입 자격을 따지는 공시가격. 그리고 셋째, 월 지급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KB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만 보고 기대를 품지만 실제 연금액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되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 주택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령 시가 15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연금액은 최대 1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빌라도 감정평가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공시 가격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병은 박성진 씨의 사례처럼 가입은 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숨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특정 주택 유형인 셈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공식 발표처럼 나중에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더 떨어져도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 비소구 대출이라는 점. 이것은 국가가 보증하는 최소한의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고정된 가치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오르지 않고 더 무서운 것은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월 200만 원은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30년 뒤에도 똑같이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그 가치는 반토막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장기적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상담받기 전 딱 3가지만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내 집의 진짜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포털 사이트의 호가가 아니라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내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에 거주하신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떼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특히 오피스텔이라면 조회된 금액에서 20%를 스스로 깎아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냉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택연금을 만능 해결사가 아닌 내 노후 포트폴리오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만약 내 집의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상담 후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막연한 기대가 냉정한 현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라도 진짜 현실을 알게 된 것이 어쩌면 천만다행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파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반대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당신의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에서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